자, 그 다음 재성. 편재, 정재. 나하고 음양이 같은 거는 편재고, 나하고 음양이 다른 거는 결국 조화가 되는 거는 정재단 이야기죠. 그러면 이 재성은 어느 위치, 어느 궁에 있어야 되느냐? 본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재성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극하는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온전하게 자리 잡는 것은 일지, 그리고 시간, 그리고 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제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좋으냐 하면은, 정제는 이 시간에 있을 때 가장 좋습니다. 즉 합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정제는 기토죠. 그래서 이 기토가 밑에, 여기는 정제가 올 수 없습니다. 간목일 때 정제는 지지에 온다면은 축토하고 미토거든요. 근데 우리 일주에서 갑축일주, 간미일주는 없어요. 그래서 일간이 갑일 경우에는 밑에 정제가 오질 않습니다. 다만 정제는 여기 천간의 기토로 올 수 있고, 이쪽에 축토와 미토로 올 수 있는데, 정제는 이쪽에 올 때가 더 낫다. 어디? 시간에 올 때가 더 낫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만일에 편제가 온다 하면은, 편제는 여기서 보면은 무토죠, 무토. 편제가 이렇게 시간에 오는 것을 우리가 시상 편제격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지, 시지, 여기에 재성이 없이 시간에 유일하게 편제가 떠 있는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노년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편제가 이렇게 올 때는 반드시 이 편제를 간목과 무토입니다. 목극토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여기에 식상이 와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상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식신상가는 사화, 여기는 오화가 되겠죠, 그죠? 여기도 오화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좋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성을 보겠습니다. 관성. 관성은 비견을 극하는 오행이죠. 네. 여자에게는 관성은 남편을 뜻하고, 남자에게 있어서 관성은 자식을 뜻합니다. 비견이 있다 했을 때 관성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나를 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간 그리고 일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만일 정관이라면은 정관일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도 좋습니다. 나와 음양이 다른 거죠, 그죠? 음양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이라고 하면은 이 정관은 신금이 되겠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인성. 나를 도와주는 인성은 어디에 위치를 해 있어야 되느냐?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은 내 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성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월간, 월지, 그리고 일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주 같으면은 임신입니다. 여기 지금 인성이거든요. 생지단 말입니다. 인성. 자, 그런데 여기에 만일 있다고 하면 내가 임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정인 같으면은 신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일지 같으면은 신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금생수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명예로서 성공을 하겠다. 명예로서 성공을 하는 팔자에서는 인성이 월간에 있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관성은 연지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정관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기토가 되겠죠, 그죠? 정관. 그래서 관이 여기 있고 인성이 여기 있을 때, 이거는 관은 토는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주거든요. 생으로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성, 여기 인성. 대체로 이렇게 사주가 앉아있다 하면은 학교를 가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느냐? 스카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더라도 어디? 고관, 높은 관. 그래서 고시성의 공직 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대기업,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인성이 마지막이 아니고 비겁. 나와 같은 형제 자매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본인입니다. 이럴 때 비겁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 월간과 일지에 있는 것입니다. 월간과 일지. 요게 온전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비견급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평관정관, 편인정인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그 다음에
비견급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의 육친이 누구이며, 그 다음에 이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어디에 자리 잡았을 때 가장 알맞은 궁이냐 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비급이 있다 했을 때 이 자리가 우리가 일지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도 비견급제가 올 수 있고, 식신상관이 올 수 있고, 재성이 올 수 있고, 관성이 올 수 있고, 인성이 올 수 있는데, 요 자리는 누구 자리냐 하면은 배우자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비급이 온다는 것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겉마음, 속마음이 비급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급의 마음이 뭐냐? 자기중심적이고, 융통성, 유연성이 좀 부족하고, 요건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일지에 식상이 있다고 하면은, 식상의 마음은 상대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배려를 뜻하는데, 내가 식상의 마음, 상대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동시에 내 배우자도 식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성, 이지에 대해서 밝다는 거죠. 행동이 재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성이 일지에 있다 하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바로 내 밑에 있다 보니까 부부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밝고 재빠르고 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내 배우자도 재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관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명예를 중시하고 안정을 중시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생활 태도를 지향을 한다면은 내 배우자 역시 관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 내가 여기에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애정, 그리고 도덕적이요, 정의롭게 살아가려 하는 그런 마음이라 하면은, 여기에 있는 내 배우자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십성에서 비견입니다. 비견. 비견이란 말 뜻 자체가 뭐냐면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리고 나와 같은 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으로 볼 때는 형제 자매, 동료, 친구, 동업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견의 극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재성을 극해버려요. 그죠? 그래서